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기묘한 이야기는요,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TV에서 생방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츠츠우라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이 범인이 히키코모리 오타쿠였다고 합니다. 궁금하신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의 이름은 카나가와 마사히로, 1983년 5월 7일생입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어쨌든 그는요, 일본의 유명한 연쇄 살인범입니다. 츠츠우라 연쇄 살인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그는 도합 2번에 걸쳐서 2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아주 큰 상처를 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일단 그가 어떤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영상은요, 그가 저질렀던 사건 현장의 진짜 리얼 레알 현장 사진입니다. 자, 2008년 1월 2일 카나가와가 흉기로 사용된 식칼과 서바이벌 라이프, 여러분 그 맥가이버 칼 알죠? 이렇게 탁 나오는 거, 그 칼을 구입합니다. 카나가와가 언제부터 살인을 결심한지는 정확한 건 아직 몰라요. 그러나 2008년 1월 이후부터 이 흉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 보니까 아마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자 결심한 게 아마 2008년 1월 2일, 1월이나 2월 정도 그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는요, 사실은 그냥 일을 아르바이트만 잠깐씩 하는 그런 프리타예요. 일본에서는 약간 정확하게 취업을 하지 않고, 제대로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뜨문뜨문 알바하고 이러는 걸 프리터라고 하거든요. 자, 3월 정도에 그 프리터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카나가와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예금 구자의 잔고 대부분인 40만엔을 인출해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9일 카나가와의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한 주택, 카나가와는요,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물색을 하는 거죠. 누구를 죽일까? 자, 자신의 집 근처의 한 주택에 거주하던 미우라 요시카즈. 자, 미우라 요시카즈라는 분의 당시 나이는 72세였어요. 할아버지였던 거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카나가와가 그 할아버지 집에 탁 들어가서 칼로 이 할아버지를 그냥 마구 찔러댑니다. 피는 팍 사방에 퍼지고, 그리고 카나가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칠 때 자신이 타고 왔던 자전거를 버려두고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는데, 현장 근처에서 방치되었던 이 자전거로부터 카나가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기 시작합니다. 자, 3월 21일 카나가와는요, 아키하바라로 도망가요. 그리고 아키하바라 도착해서 얘가 뭘 하는 줄 알아? 머리를 이발해요. 그리고 정장을 입어요. 그러니까 나름 변장을 한 거야. 자, 이바라키현 경찰이 이제 카나가와를 지명수배합니다. 그리고 카나가와 저택에서 가장 가까운 아라카오키라는 역에 8명의 경관을 배치해요. 그리고 조반선, 그리고 각 역에 경찰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3월 22일 이 카나가와가 이바라키현 경찰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범인이에요. 빨리 나 잡아봐요. 에? 카나가와가 이바라키현 경찰에 전화해서 나를 잡아보라고, 빨리 나 잡아보라고 도발을 하는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3일 다음날 츠츠우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오전 11시경에
카나가와는요, 아라카와오키역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사키야라는 그 쇼핑센터가 있었는데 그 쇼핑센터를 이렇게 가면서 8명을 습격을 합니다. 그냥 묻지마 살인 사건인 거야. 그냥 칼로 막 찌르는 거야. 아이씨! 그리고 아라카와키역에서 당시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던 경찰까지 이 카나가와한테 찔립니다. 자, 8명 중 5명은 역 개찰구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2명은 나가사키 쇼핑몰 앞에서 공격을 받았고, 1명은 그 통로 근처에서 찔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격당했던 회사원인 야마가미 타카히로는 당시 나이 27살밖에 안 됐는데, 칼에 찔리고 나서 자기가 병원을 갔어. 스스로 병원을 간 거야. 그런데도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자, 이후 카나가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막 칼로 다 찔러놓고 나서 경찰에 자수해요. 이후 카나가와는 흉기를 소지한 채로 유유히 근처의 파출소로 가서 자수합니다. 이 흉기를 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은 이유가 있어. 일단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대응했던 그 태도 때문이야. 굉장히 미숙했거든. 첫 번째, 경찰이 왜 이렇게 싸가리 욕을 먹었냐. 아라카와키 역에서 경관을 이렇게 배치했다고 했잖아. 경찰들을 이렇게 배치했잖아. 그러면 지금 저기서 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 1명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되지 않았대. 그걸 준비하지 않은 거야.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걸. 말이 됩니까? 그리고 2번째, 배치된 경관들에게 용의자의 사진도 지급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경찰은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좀 수상한 사람만 이렇게 보는 거지. 범인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잡겠어. 자, 그리고 3번째, 자, 그 라인 있잖아. JR 라인이라고, 왜 우리나라에 1호선, 2호선, 3호선 이런 거 있잖아. 일본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 JR 라인이었는데, 이 JR 라인 측에 경계를 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JR 측에 알려주지 않은 거야. 그 역에. 그래서 그 역에 일단 여기랑 같이 우리가 지금 이런 수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범인을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수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야. 그리고 4번째,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니 피해자 중에 경찰 소속의 경관도 1명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범인인지 모르니까, 아니 얼굴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찔린 거야.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경찰이 당했냐, 아니 어떻게 경찰이 당할 수 있냐 이러면서 또 시민들이 난리가 났었지. 그리고 5번째, 카나가와가 찾아간 파출소가 있잖아. 자수하러 이렇게 파출소에 갔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엔 경찰서가 이렇게 다 경찰 분들이 있잖아. 근데 일본은 경찰이 없는 이제 그렇게 운영되는 곳도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 이렇게 긴급으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전화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경찰들이 달려오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또 얘가 하필 찾아간 파출소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던 곳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던 거야. 경찰이 자수를 하러 갔는데 얘가. 그래서 이런 경찰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또 경찰들이 엄청 욕을 먹습니다. 자, 어쨌든 그는 자수를 했고, 그의 진술 과정에서 너 왜 이렇게 묻지마 살인을 했냐?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을 찌르고 다녔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그냥 누군가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진술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 카나가와가 체포된 이후부터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카나가와 계속 연락을 취했던 기자예요. 일본의 기자예요. 그런데 얘가 이 기자에게 자필로 보낸 편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일본의 한 방송에서 실제로 그가 보낸 편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성우가 읽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얘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ただ一つつまらないだ. 이유는 단 하나. 재미없으니까. そう、つまらないのだ.
この世界に何の魅力も感じない。自分の人生に何の魅力も感じない。 재미없어서야. 이 세상에 그 어떤 매력도 느낄 수 없고, 내 인생에서도 그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없어. よし、決めた。人生終わらせます。 오케이, 결정했어.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야. 7年前に自殺と殺人を決意してからずっと実行を延期してきました。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질질 끌다가 7년 전에 자살과 살인을 결심하고 난 뒤에 계속 실행하는 걸 연기해 왔어요. その理由はゲームがしたかったからです。 그 이유는 게임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6年が経ちました。何やってんだ俺は。 질질 끌다가 6년이나 지났어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こんなんじゃいつまで経っても死ねない。 야, 이렇게 하면 언제가 되더라도 언제라도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どこかでやらねば。 어딘가에서 해치우지 않으면. そして2008年これといった面白いゲームが発売される見込みがなく 그러다가 2008년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재미있는 게임이 나올 생각은 하지도 않고 今ならゲームを断ち切れる。やろう。 지금이라면 게임을 끊을 수 있어. 자, 해버리자. 改札口を出て周囲を見る。少なすぎず多すぎず程よい感じ。 개철구를 나와서 주위를 둘러봤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좋아. これなら10人くらいやれそうだ。さあやるぞ。 이럴 정도면 10명 정도는 해치울 수 있겠다. 자, 시작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最初の獲物はあいつだ。 첫 번째 재물은 저 새끼야. 次はお前だ。 다음은 너야. 相手も俺の存在に気づいたのか足を止める。 상대방도 날 눈치챘나?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 くそ、構うもんか。 젠장. 상관없어. 無理やり言ってやるわ。 억지로 당하게 해주겠어. もういいや。実習するか。 됐다. 자수할까? よし、実習しよう。 그래. 자수하자. あれ開かない？なんで誰もいないの？ 에? 문이 안 열려? 왜 아무도 없는 거야? 自首してやってるのになんでいないんだよ。 자수를 해준다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거야? なんだこの電話みたいな。緊急用？ 이거 뭐야, 이 전화기 같은 거. 긴급용? これで呼べんのか？ 이걸로 부를 수 있는 건가? いねえんならこっちから呼んでやるわ。 아무도 없으면 이쪽에서 불러주지 뭐. 5分10分経ったでしょうか。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나? パトカーがすごい勢いで飛んできたのです。 경찰차들이 완전 어마어마한 기운으로 막 날라왔어. キキわおすげえ映画みたい。 야! 대박! 꼭 영화 같아. この時の警官の必死さといったら。 이때 경찰의 필사적인 모습이란. いやいやいや俺そんなに凶悪じゃないっすよ。ただ 아니요. 나 그렇게 흉악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이 카나가와의 자필 편지였습니다.
자, 실제 자필 편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사진을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그가 쓴 자필 편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어, 이 사람한테. 이름이 여기 카나가와라고 이름이 써있고요. 몇 장이나 되는 이 편지를 이 기자한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당했던 다 죽지 않았잖아. 일단은 그 할아버지, 자기 집 근처에 살던 그 할아버지가 일단 죽었고, 그리고 그 역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찔러 죽였던 그 회사원 한 명이 죽었고, 나머지 7명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 제가 막 찾아봤어요. 혹시 피해자분의 인터뷰가 없어서 찾아봤는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분의 입었던 상처와 그분의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被害者は恐怖の記憶を今も消し去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 이분은 아직도 그날의 그 끔찍했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대요. 刃物がこう来たのってな。バーンな。여기なんだ。で、こう当たったんだけど。 그러니까 칼날이 여기를 이렇게 딱 찔렀는데 이렇게 비껴가셨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처가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남으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피한 거야. 이렇게 피했는데 이렇게 칼이 이렇게 탁 스쳤는데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데 얘가 아마 이분인 것 같아. 칼날이 피해갔잖아. 이 사람에 대한, 이 피해자분에 대한 글도 이분한테 이 편지에 썼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편지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엄청 끔찍합니다. のけぞられた上に腕でガードされた。くそくそくそ。 젠장씨, 몸을 뒤로 젖혀서 어깨로 막았어? 으이씨, 젠장.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죽였던 그 할아버지 그 살인 현장 사진입니다. 예, 지금 경찰분이 계시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현장 사진인데요. 자신의 첫 번째 그 범행을 실행했던 그 피해자인 그 이웃 할아버지 미우라 요시카즈님, 그 이 할아버지 72세의 나이에 이 할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회사원처럼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정장을 입고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이렇게 활보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몰라도 자신의 두 번째 범행인 묻지마 살인 사건을 아라카와키역 쇼핑센터에서 이렇게 저지르고 나서 순순히 제발로 파출소를 찾아갔죠. 자, 범행 후에 경찰 조사에서 카나가와 마사히로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 너 누구한테 원한이 있었던 거냐 라고 묻자 이 카나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되게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제 친동생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맞다, 그리고 내가 옥션으로 뭘 주문했는데 이 새끼들이 상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도 찾아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초등학생을 죽여볼까 생각해서 초등학교를 습격을 했는데, 그날 2008년 3월 19일 그날 글쎄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지 뭡니까. 보호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리고 내 친동생 그년, 근데 여동생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년이 운도 좋지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또 못 죽였어요. 근데 계속 사람을 못 죽이다 보니까 누구든 죽이고 싶잖아. 그래서 생각난 게 이웃집에 살던 할아버지, 그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라고 진술합니다. 할아버지를 죽인 다음에 카나가와 마사히로는요, 아키하바라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그 할아버지의 내용이 그 관련 뉴스가 텔레비에서 막 나오고 있었어. 근데 그 텔레비를 같이 시청하면서 동시에 얘가 뭘 했는 줄 알아? 그때 새로 발매된 닌텐도가 있었는데 DS 닌자 카이텐 드래곤 스워드라는 그 새로 나온 그 닌텐도 게임을 이렇게 하루 종일 했대요. 혹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이래요. 이 게임을 하루 종일 한 거야. 자기가 죽인 그 할아버지가 나온 그 뉴스를 보면서도 계속.
자, 그는 두 번째 살인에 이르기까지 아키하바라에 계속 이렇게 몰래 생활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이 닌자 가이덴 드래곤 소드 이 CD를 구입해가지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드래곤 소드를 가지고 있던 것에서 유래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츠츠우라 연쇄살인 사건을 닌자 가이덴 살상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이 남자가 이 게임 CD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쨌든 검찰에 의해서 9월 1일 미토지검이 4개월년에 걸친 얘의 정신감정을 마치고 카나가와 살인 등의 죄로 얘를 기소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재판은 2009년도부터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골 때린다.